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태풍 두 번째 시간, 태풍의 구조에 대한 특성과 우리나라를 지나는 태풍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태풍의 구조를 볼 건데, 일단 태풍은 태풍의 중심을 기준으로 강한 무슨 기류가 나타나냐면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는 공기가 매우 강력하게 수렴, 모여들 거고요. 태풍의 위쪽에서는 모여든 상승한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발산이 나타나겠죠. 이때 태풍의 중심에서는 강력한 무슨 기류가 나타난다.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요 점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줘. 무슨 눈? 태풍의 눈. 그런데 이 태풍의 눈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중심 폭이 한 20km 정도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강력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이 강력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태풍 중심에서만 공기가 슉 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폭이 되게 넓어. 그러면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물 같은 경우 막 휘젓다고 생각을 하면, 바깥쪽의 물의 속력이 되게 빠르면 상대적으로 안쪽의 속력이 느리다면, 바깥쪽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쪽은 유속이 느리니까 반대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눈에 보이거든. 상대 속도에 의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태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에서는 무슨 기류가 나타나면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태풍 전체는 강력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지만, 이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무슨 기류가 나타난다?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근데 진짜 부탁 하나만 할게. 선생님, 하강 기류면요 고기압인데요? 왜? 고기압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습니까? 죽여버릴 겁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야.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만 상대적으로 무슨 기류가?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거지, 이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면 안 돼? 고기압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태풍의 눈은 태풍의 중심이 나타나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이 됩니다.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긴 하지만 기압은 가장 낮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기압이 가장 낮기는 하지만 여기는 약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풍속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면서 뭐가 없어지고? 구름이 없어지고, 무슨 날씨가 나타나며? 맑은 날씨가 나타나며, 풍속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나 기압은 가장 낮다. 이해되니? 근데 여기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만 돼? 태풍의 눈에 들어가야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있잖아.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자. 그럼 태풍의 중심, 여기가 지금 태풍의 눈이지. 태풍의 눈이야. 그럼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압은 태풍의 눈에서 선생님이 중심 기압이 제일 낮다고 얘기했고, 태풍의 눈을 벗어나면 다시 기압이 조금씩 어떻게 돼? 높아져서 태풍의 눈에서 멀어질수록,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럼 여기서 X는, 이거 그래프 잘 봐야 돼. X는 뭐가 될 거고? 기압이 될 거고. 그럼 이제 풍속을 볼 건데, 풍속은 태풍의 중심에서는 풍속이 매우 약하다고 했으니까 풍속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요. 태풍의 눈을 벗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풍속이 증가했다가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 Y가 그래프상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풍속이 감소하는 형태가 그려지면
자, 요거는 자, 풍속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 자, 중심 기압일 때, 자, 중심부에서 기압이 가장 낮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커졌다. 자, 중심에서 제일 작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자, 요 그래프는 태풍 중심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기압의 변화를 그려주는 거고, 자, 태풍의 중심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고, 태풍의 중심을 벗어나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감소하는 게 나타나면, 자, 요거에 대한 관련된 그래프는 뭐를 나타낸다? 풍속을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기압과 풍속이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갔을 때는 태풍이 증가했다가, 자, 풍속이 증가했다가, 자, 감소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봐봐. 지금 풍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자, 여기보다 여기의 풍속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럼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이쪽의 풍속이, 자, 이쪽의 풍속이 이쪽 방향, 자, 요 지역의 풍속보다 요 지역의 풍속이 작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쪽은 풍속이 낮으니까 무슨 반원이 되는 거고, 안전 반원이 되는 거고, 이쪽은 무슨 반원이 되는 거야? 자, 위험 반원이 되는 걸 테니까, 그러면 이쪽이 무슨 쪽 반원? 오른쪽 반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쪽이 무슨 쪽 반원? 왼쪽 반원에 들어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이게 기압 그래프인지 풍속 그래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자, 태풍의 눈이 갖고 있는 태풍의 눈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자, 태풍의 눈은, 자, 전체적으로는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지만, 태풍의 눈에서만큼은 무슨 기류가 나타나면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압은 가장 낮아야 하며, 그리고 풍속은 매우 약하다. 그리고 무슨 날씨가 나타난다?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리고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기압과 풍속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고, 풍속이 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쪽은 무슨 반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위험 반원인 오른쪽 반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쪽은 무슨 반원? 그치, 안전 반원이 왼쪽 반원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자, 여기서도 C는 무슨 반원 쪽이고, 위험 반원 쪽이고, 오른쪽 반원 쪽이고, A는 무슨 쪽 반원이 되는 거야? 왼쪽 반원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기상 영상에서 태풍의 사진을 찍게 되면, 자, 이렇게 구름이 쫙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자, 분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가 될 거고, 편서풍 되어 있을 때고, 무역풍 되어 있을 때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무슨 풍 되어 있을 때? 그치, 편서풍 되어 있을 때가 되고, 만약에 그림상, 자, 전체적으로 태풍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는 구름이 많기 때문에, 자, 적외선 영상으로 찍든 가시관성 영상으로 찍던 관계없이, 자, 구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 흰색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만약에 문제에서 아주 작은 점으로 까만 점이 하나가 찍힌다면, 자, 요 점 굉장히 작게 찍힐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까만색 점이 하나 가운데 찍혀 있다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태풍의 눈이 되는 거고, 요 지역은,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자, 요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태풍의 눈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만약에 이런 언어적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풍의 중심이 통과. 라는 말이 있고, 태풍의 중심부 근처를, 자, 중심부를 통과. 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 태풍의 중심이 통과했을 때는 태풍의 눈을 통과한 거야. 그럼 태풍의 중심에 가깝다 하고, 자, 태풍의 중심에 가깝다 하고, 태풍의 중심을 통과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지. 자, 태풍의 중심을 통과했다, 태풍의 중심이 통과했다, 태풍의 중심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자, 중간에 태풍의 눈이 한 번은 거쳐가야 되므로, 자, 저런 특징들을 나타나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태풍의 중심의 근처를 통과했거나 태풍의 중심부를 통과했다, 또는 태풍의 중심이, 자, 이 부근을 지나갔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때는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기보다는, 자, 기압이, 자, 가장 낮을 때 말고 그냥 기압이 낮을 때고 풍속은 매우 강할 때로 나타나게 되면 되고,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는 기압은 가장 낮을 거고, 자, 풍속은, 자,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게 태풍의 눈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그냥 중심부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 이 기압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자, 뭐를 기준으로? 풍속이 약한지 풍속이
강한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태풍의 눈이 통과했는지 아니면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는지. 자, 중심이 지나갔다, 중심이 통과했다 또는 중심부를 통과했다. 언어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림상에서 나타나는 태풍의 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태풍의 눈이 통과했는지 그냥 중심을 통과했는지. 자, 중심을 통과했을 때는 풍속이 매우 강하고 중심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자, 중심부 근처를 지나갈 때이고 자, 기압이 가장 낮고 풍속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간대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건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라는 것으로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는 태풍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자. 자, 지금 태풍이 7월 2일 날 발생을 해서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처음에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두두두두두둑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두두두두두둑 자,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을 테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따라서 태풍의 진행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동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7월 달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태풍이 자, 요 경로를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 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요걸 우리가 며칠 간격으로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태풍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봐. 태풍의 발생은 자, 이제 분석하는 거야. 태풍의 발생은 자, 7월 2일 날 발생을 했고요. 7월 2일 날 발생을 했고요. 자,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까지 봤더니 자, 중심 기압이 처음엔 992 헥토파스칼, 970 헥토파스칼, 930 헥토파스칼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자, 태풍은 무슨 쪽으로 진행했고 자, 북서쪽으로 진행을 했고 자, 북서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그치? 그리고 중심 기압은 자,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자, 근데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세집니다. 자, 저기압이잖아. 자, 고기압은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고기압의 세력이 큰 거고 센 거고 자, 저기압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기압의 세력이 센 거야. 아, 그러면 중심 기압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태풍의 세력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태풍은 발생한 순간에 가장 강한 게 아니라 발생하고 나서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태풍이 계속 자, 이 열대성 저기압 수증기를 공급하고 수증기가 응결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태풍의 세력이 증가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발생하자마자 태풍의 세력이 가장 센 건 아니고 자, 저위도 해상에서 북상하는 동안 해수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갖고 세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세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중심 기압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자, 태풍의 세력이 증가했으므로 자, 태풍의 세력이 증가하면 자, 태풍의 중심 풍속이 어떻게 돼야 돼? 예, 증가해야 됩니다. 자, 태풍의 중심 풍속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6일 이후 자, 7월 6일 이후 자, 7월 6일 이후는 자,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렇게 동진을 할 거고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럼 7월 6일부터 7월 6일 이후부터는 자,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았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고 자, 일단 잘 생각 한번 해봐. 중심 기압이 어떻게 됐어? 930에서 995로 중심 기압이 증가했고 최대 풍속은 51에서 41로 감소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고위도의 해상, 즉 편서풍대로 진입하게 되면 처음 발생했었던 지역의 해수의 수온보다 수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러니까 일단 자, 수온이 감소했고 수온이 감소하면 자, 증발되는 수증기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수증기 양의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7월 6일 이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진행 방향은 북동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수온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태풍의 에너지원이 줄어들면서 중심 기압은
높아지고. 자, 이렇게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 풍속은 어떻게 돼? 풍속은 감소한다. 자, 그럼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해졌을 거고, 자, 그리고 7월 6일 이후, 자, 7월 7일, 7월 8일로 오면서, 자,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자, 일단 얘가 어디에 상륙했어? 7월 8일, 자, 7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육지에 상륙을 했네? 자, 육지에 상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자, 바람이 불 때, 자, 육지와의, 자, 지면과의 뭐가 나타나고, 마찰이 나타나고, 자, 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자, 비와, 자, 강수지 강수, 자, 강수라고 합시다. 자, 강력한 강수와 강한 강풍을 동반하면서, 자, 영향을 줄 거고요. 자, 육지와 마찰을 통해서 풍속이 감소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육지에 상륙하면 더 이상 뭐를 받을 수 없어? 수증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증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자, 에너지원,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태풍은 수증기의 자멸로 에너지원이 되니까 수증기 공급이 타잔이 되면, 자, 육지에 상륙하면서 태풍의 세력이 어떻게 돼? 세력이 감소한다. 자, 태풍의 세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태풍의 중심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7월 7일, 7월 8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슨 쪽으로 빠져나갔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네? 자, 따라서, 자, 7월 6일 이후 7월 7일, 7월 8일 과정에서 육지에 상륙한 이후, 자, 우리나라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자, 태풍의 기능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자, 상대적으로 고위도의 해상으로 올라오면서 수온이 감소하고, 자, 육지에 상륙하는 과정 중에서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에너지원이 차단이 되면 중심 기압이 상승하다가, 자,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자, 열대성 저기압으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려서 소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볼게. 자, 지금 이제 하루 간격으로 선생님이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2, 3, 4, 5, 6, 그 다음에 뭐 7월 7일, 뭐 7월 8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을 때, 자, 지금 여기가 7월 6일. 자, 그 다음에, 자, 7월 6일이 지금 어디니? 여기네. 그러면 7월 8일부터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로 가서 7월 11일이 되면, 자, 우리나라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구간이 나타날 거고, 근데 봐. 지금 7월 2일부터 7월 대략 6일까지는 무역풍대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는 태풍의 하루간 간격이 어때? 좁지. 그러면, 무역풍대에 있을 때는 태풍의 이동 속력이, 자, 태풍의 이동 속력이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편서풍대로 들어와서 7월 7일, 7월 9일, 10일, 11일로 갈 때는, 자, 하루간의 사이의 간격, 태풍의 간격이 넓어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무슨 풍대로 진입하게 되면, 편서풍대로 진입하게 되면 태풍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자, 편서풍대에 진입하게 되면 태풍의 이동 속력은, 자, 빨라졌다 또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저위도 열대해상, 자,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위도 열대해상에 대해서는 태풍의 이동 속력이 느리고, 자, 고위도, 자, 중위도 이상의 편서풍대에 진입하게 되면 태풍의 이동 속력이 빠르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동한 태풍의 위치의 간격을, 자, 봤을 때 간격이 좁으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린 거고, 간격이 넓으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자, 이렇게 빠르다, 느리다에 대한 부분들과, 자, 태풍이 우리나라로 진행해 놓은 과정 중에서 시간대별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자, 문제 풀 때 이 내용은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꼭 복습하시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